17년 동안 난초를 하면서 저는 최초 살균이나 난초를 잘 기르는 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저는 어떻게 하면 무늬를 갖다가 잘 뽑아낼 수 있는가, 난초를 어떻게 하면은 산에서 처음부터 중투나 정압을 캐버리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 산에서 캐는 것들은 무지에서 발현된 호나 그 다음에 뭐 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예약에서 말하는 키메라와 우리 출란에서 만드는 키메라는 좀 차별화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제목에 무늬 발현에 대한 이해라고 해놨습니다. 키메라 발현의 일반적인 요인과 키메라라는 이야기를 제목을 달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이때까지 그 호에서 한줄호에서도 중투를 제가 키워보고 그 다음에 아주 그 무늬가 없는 데서 또 무늬를 만들어내보고 그런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하고 이후에 시간이 조금 남으면은 그 두화는 과연 어떤 입에서 두화가 피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또 하겠습니다. 일단 진행시킵니다. 제목은 만나나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상관없다.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글을 거의 저는 글이 많습니다. 글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이야기가 가는 도중에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제가 적어 내려온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 이미 완성이 돼 있는 그런 무늬라든지 그다음에 호정이라든지 아가씨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키메라 발현, 무늬 발현을 위한 연구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보면 산에서 입장마다 호가 드는 걸 갖다 산채를 와가지고 집에서 길러보면은 거의 절반 정도는 무지가 나옵니다. 절반 정도는 무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무지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접근 행태. 그리고 제가 이제 난초를 계속 이제 논문이나 책을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입에 대한 현상이나 키메라에 대한 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론들은 많이 있는데 그 키메라를 갖다 뽑아내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제가 판단하는 견해는 출라는 특수성이 뭐냐면 가공행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공에서 신화가 나온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가공에 나오는 신화를 갖다 분석해야 되는 그런 연구는 제가 이때까지 봐도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나름대로 판단을 가지고 접근을 해와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준비했던 그 머릿속에 있던 그 내용을 갖다 비하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기 그 키메라 무늬는 복륜 행태나 이런 행태로 6가지, 대표적인 것이 6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동그랗게 해놓은 게 이게 뭐냐고 난초를 한 3년 이상 하신 분은 이게 뭐라고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봅니까? 가운데 지금 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이걸 뭘 분석해 놓은 것입니까? 이걸 모르면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그림 자체는 우리가 출란 잎을 다 제거를 하고 가구경을 발부를 갖다가 위에서 본 그림과 옆에서 본 그림입니다. 그 선은 입장이 붙어 있던 자리입니다. 저기. 입장이 붙어 있던 자리를 이렇게 여기 사실은 이렇게 보면 입이 이렇게 나가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입이 나가고죠. 여기도 입이 나가고 여기도 입이 나가고 여기 이렇게 1번 입, 요 2번 입, 3번 입, 4번 입 마지막에 첫 입이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이라는 것을 보고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만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동그란 게 지금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다 아시겠지요? 예. 복륜을 우리가 보면 일단 조복륜 같은 경우에는 L1층에 무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가구경에 무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복륜이나 신복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1번 입에 바깥 가장자리 부분으로 이렇게 무늬가 형성되는 걸 나타낸 것입니다. 2번 입은 이렇게 나타내고 3번 입, 4번 입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중투는 가운데에 나타나겠지, 물론. 예. 그럼 중투에는 이렇게 가운데 키메라가 집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면 산반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전면 산반은 저렇게 산재해가지고 여러 군데로 일률적으로 놓지 않고 산재해서 놓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모습이 아니고 한 부분만 접근해 보겠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산에서 체라를 했더니 집에서 배양을 하다 보면은 이 1번 입에 무늬가 들고 다른 입에는 무늬가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1번 입에 무늬가 들었을 경우에 키메라라는 자체가 무늬 자체가 위에서부터 연결해 내려오다가 그 가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공의 안으로 키메라 무늬가 침투가 됩니다. 침투가 되면서 그 맨으로 되어 있던 2차원적인 그런 공간에서 3차원적인 공간 입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무늬 자체가. 그 이연매 부분을 통해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지금 1번 입에 여기 무늬가 위에서 이렇게 형성돼 내려오다가 1번 입하고 1번 입과 2번 입 형태의 바깥쪽 요 안에 선단까지는 외부로 포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1번 입과 2번 입에만 나타나는 무늬들이 바깥쪽 그 가공형의 표피 쪽으로 노랗게 형성되어 있는 걸 아마 중투 같은 경우에 중투 보면 1번 입과 2번 입을 보면 발부가 가공형이 백색이거나 흰색이라는 걸 갖다 자기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 키메라 백세포가 이렇게 1번 입에 호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연결되거나 여기는 연목소가 있지만 여기는 백색이나 황색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밑으로 뻗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1번 입이 아니고 2번 입이나 3번 입, 4번 입 안쪽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면은 이 키메라 무늬 자체가 여기서 만일에 무늬가 위에서 내려오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다면은 이 이연매 부분이 연결되는 가공의 입체적인 모양에서 안으로 갈수록 중앙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서 중앙으로 몰리는 부분 끝나는 이연매에서 가공행 속으로 그대로 침투가 되는 겁니다. 키메라 자체가. 그걸 근본적으로 원리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난초를 내가 무늬를 발전시킬 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일에 이제 4번 입 쏙잎장에 무늬가 있을 경우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여기 입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은 위에서부터 키메라가 치고 내려오다가 그 다음 2번 입까지 연결돼 가는 것이 아니고 이 공간 사이만큼 키메라가 연결돼 내려가다가 여기서부터 다음 입에 무늬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가구경 속으로 내재돼 가지고 무늬가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만일에 2번 입에서 오른쪽으로 이 위쪽으로 형성이 됐다면은 1번 입까지 무늬가 파고 들어가다가 여기서부터 입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에 2번 입이라도 같은 2번 입이라도 요 1번 입의 그 선단 안으로 있을 경우에는 가공이 바깥쪽으로 포출이 됩니다. 이걸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가공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보시면은 이걸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중투가 중압을 가진 중투를 제가 가공형을 쪼개봤습니다. 바깥쪽으로 포출되는 것들을 쪼개면은 그 키메라 무늬가 가공형 속에 그 입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색깔 자체를 고유한 색을 갖다가 키메라의 본성을 잘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연못하고 막 섞여가지고 그무리하게 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게 혹가다 보면 우리가 가구경이 바깥쪽으로 무늬를 포출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1번, 2번 입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은 이 가구경 자체를 입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내가 과연 어디서 난초 촉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일단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산발적으로 아까 이제 전면 산반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이렇게 포출해 놓은 것인데 1번 입에서 나오는 것과 2번 입의 1번 입과 가장자리 선단에서 나오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최고의 입 끝부분이기 때문에 키메라 무늬 자체가 안쪽으로 침투를 하지 않습니다. 바깥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가구경의 외백을 타고 키메라 무늬가 흘러내리고 있다는 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중투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그 중투 중앙 부분으로 해가지고 양쪽 떡잎 밑으로 노랗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자기들이 아마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평상시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자마가 신비디움 계통은 원래 이 입장마다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다 안쪽으로 애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출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다 있어야 되는데 최고 하단 쪽으로 한 4-5개 그렇지 않고 이제 밑에 눈이 없으면은 1번 입 사이 그 다음에 2번, 3번 입 그 안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애가들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내가 난초가 만들어지고 나서 난초가 크면서 이 애가가 만들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애가는 이미 난초가 이미 우리가 출란이 시작될 때 깨알같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그 모래알처럼 형성이 돼가지고 성장해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깨알이 형성될 때 이미 이 자마는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단지 그 2대, 3대, 2대까지는 이미 이 결정이 키메라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3대 넘어 그 애가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없겠지, 이제. 그런데 이 자마의 위치는 이미 만들어질 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애가를 갖다 어느 것을 깨어내느냐가 관건인 겁니다. 이제 이거는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대복륜이고 이거는 복륜호라고 할 경우에 여기 L1층, L2층, L3층 아닙니까? 그죠? L1, L2층이 같이 무늬가 주연 키메라가 있을 경우에 대복륜이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삼강중반 무늬라고 할게 L1층하고 L1, L2, L3층인데 L2층에만 주연 키메라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이 L1, L2, L3 주연 키메라가 있을 때 삼강중반 무늬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난초를 출란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론이나 원리는 알고 있어야만이 내가 난초를 기르는 데 있어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고 내가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데 이런 조금 어렵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 나가면은 이해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런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난초를 출란을 내가 죽을 때까지 기른다고 생각을 하면은 근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말하는 저번에 제가 우리 에라마을에 쉽게 풀어서 올려놓았던 그 키메라의 그 유전에 대한 것들 그 부분을 그림으로 풀어놨는데 그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배운 거거든요. 배운 건데 그걸 평상시에 안 접하고 그냥 쉽게만 생각하고 있다가 넘어가서 그런데 그 원리가 결국 우리 출란의 원리하고 똑같은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그 키메라 자체가 완전히 이제 일률적으로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근본적으로 이제 근본은 같지만은 그 내용 취급하는 형태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론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키메라를 갖다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유전 행지를 받은 그 위치 어느 입장이 만일에 1번이니까 3번, 4번 입 중에서 어느 한쪽에만 무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촉을 내가 그 난초가 이미 만들어질 때 자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마를 가진 자체에서 위치에 따라서 유전 행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 행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 자마가 붙어 있는 처음에 눈 자체가 이미 형성될 때 자마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키메라에 가까운 우리가 만일에 예를 들어서 가격인 자체는 하나의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입체적인 구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를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 키메라 원리 자체가 바깥쪽으로 자기가 구를 4등분 했을 때 위에서 수직으로 4등분 했을 때 그 키메라가 많이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이 가장 유전적으로 많이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쪽에 있는 자마 자체를 갖다가 자기가 인위적으로 뽑아내야 된다. 그러면 그걸 뽑아내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은 인위적으로 요즘에 옛날에는 그 BA라든지 생리활성제를 쓰고 그랬는데 BA나 생리활성제를 조금 잘못 쓰면은 한번 거기 정확하게 들어있는 무늬를 갖다가 한 번에 못 받아내게 되면은 결국 그 난초는 영원히 사장되는 거거든요. 내가 만일에 단엽에
입변이나 아주 좋은 난초에 무늬가 한 줄 딱 들어있는데 거기서 그 한 줄에서 무늬를 정확한 자리에 있는 것을 받아냈다면은 거기서 그 다음 때에 바로 2대, 3대에서 연결돼 나간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고 삼국을 통해서 가장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거기서 조금 소홀해가지고 그 자마를 못 받아내고 그 옆에 다른 자마를 받아내버리면은 그걸로서 끝이거든요. 그걸로서의 그 자원의 값어치는 아무 그 허용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할 때 아주 신중하게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스스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입에서보다는 가공경을 분석해서 가공경 속에서 문제를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갖다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1엽과 2엽, 3엽에 무늬가 전체적으로 똑같이 있지 않는 것들은 그 부분을 입체적으로 만일에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제가 다시 좀 전에 그림을 보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키메라 무늬 자체가 만일에 1번 입에 여기서 무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면은 보통 보면은 1번 입이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여기 있는 입을 갖다 분석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렇게 있고 2번 입은 여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번 입이 여기에 무늬가 있는데 1번 입의 주 기둥에서 무늬를 뽑아내면 촉을 뽑아내면은 무늬는 안 온다는 겁니다. 가장 각각 분석했을 때 이렇게 4등분을 내가 위에서 분석했을 때 이 섹트 안에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것을 받아야만이 여기 있는 유전행지를 가장 가깝게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을 갖다 우리가 펼쳐놔보고 내가 무늬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과연 이 불완전한 키메라가 앞에 위에서 받는 것인지 밑에서 받는 것인지 윗눈이 받는 것인지 밑에 눈이 받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촉을 받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기다 지금 다 자료를 나타내놨습니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 이해하시겠지? 여기 무늬가 있을 경우에는 이 입이 1번 입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해서 이 방향에서만 받는다는 것이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4등분 했을 때 키메라와 가장 가까운 눈을 받았을 경우에 만일에 여기 있는 게 1번 입은 바깥쪽으로 키메라가 포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번 입의 밑에서 바로 눈을 딱 받으면은 99% 중투가 바로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형태라면은 복륜으로 나타나고 바로가 아니고 이후에서부터 끊어진 호라면은 중투를 바로 튀어납니다. 근데 난초라는 게 이 키메라라는 게 자체가 그 유전 행질 자체를 우리가 보면은 색깔만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난초의 그 위치, 키메라의 위치까지도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륜을 키우면 복륜이 계속 99% 복륜이 나오지 않습니까? L1층에 있는 그 위치를 기억하기 때문에 복륜만 나오는 것이지 중투를 키우다 보면 계속 중투만 나옵니다. 호중투가. 그 중에 이제 한 번씩 보면 확률적으로 은하는 것들이 복륜노도 나오고 복륜중투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지만은 대부분의 난초들은 자기가 키메라의 위치를 높이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 그래서 중합이 어떤 것이 중합이 되고 어떤 게 중투가 된다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난초 오래 하신 분들은 호 한 줄을 보고 이거 중합된다 중투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건 키메라의 위치를 자기가 유전적으로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원론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늬를 자마를 뽑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BA나 황약품을 사용하는 것도 뽑아낼 수는 있지만은 결국 그에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추진하고 싶은 것은 여기 나오는 일양성이라고. 일양성이 뭐냐면은 자기가 햇볕을 출란도 결국 반음지 식물이거든요. 원활한 세포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가구경의 4분의 1 분단되어 있는 그 4부분의 분석이 있을 경우에
내가 이 4분의 1 부분을 이쪽 방향으로만 햇볕을 주면은 70% 80% 이상이 이쪽 방향에서 자마가 먼저 발화를 합니다. 자마가 뺑 둘러서 생성되어 있지만은 일양성을 가지는 일양성 쪽으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면서 빛을 주면은 조직 내부에서 가장 먼저 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먼저 발화가 되면은 그 다음 것은 본능적으로 다음을 위해서 대기를 하기 때문에 발화가 안 됩니다. 여기 일양석이나 이런 온도와 습도를 이용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거기 만일에 여기서 자마를 제가 뽑아냈는데 그 무늬가 있는 쪽에서 자마를 뽑아냈는데 자마가 무늬가 없다. 그러면 그 난초는 거의 본성이 키메라를 유전을 잘 하지 않는 난초라고 판단해야 돼요. 그걸 계속 잡고 끝까지 갖고 움직이는 것은 좀 어리석다고 봐야 됩니다. 내가 가장 이 난초의 가장 키메라가 가까운 쪽에서 자마가 놓았는데 무늬가 안 놓는다든지 전혀 무지가 놓았다든지 그러면은 그건 포기를 하셔야 돼요. 그걸 끝까지 갖고 나가면은 계속 가봤자 다시 또 원대복구 됩니다. 무지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근본적으로 잘 아시고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가구경에 대한 아까 입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또 우리가 또 밖에 사철나무 아시지? 사철나무를 보면은 사철나무가 요즘에 무리종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철나무 무리종들 중에서 음지에 있는 사철나무와 양지에 있는 사철나무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음지에 있는 사철나무들은 무늬종들이 그 무늬가 흐리고 무늬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땡볕의 양지에 있는 사철나무들은 그 무늬 자체가 아주 화려하고 대비가 아주 뛰어나요. 그러면은 키메라 무늬 자체는 키메라 자체만 유령에서 존재하지 않듯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원해성이 있는 키메라라는 것은 반드시 엽록소를 동반하고 있는 키메라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엽록소를 동반하고 있는 키메라들은 키메라 자체가 자기가 자체적으로 영양소를 갖다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그 엽록소를 가지고 있는 세포로부터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것, 당분을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빛을 주면 줄수록 그 일소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엽록소가 없는 그 키메라 같은 경우에 빛을 강하게 주면 일소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빛을 준다고 해서 막 입이 탈 정도로 줘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어느 정도 자기가 조율을 해 나가면서 빛을 최대한 많이 준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한 그 관점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불완전한 키메라 속에서 보통 보면 우리가 3분 잎에 무늬가 들어 있습니다. 만일에 잎 자체에 모든 게 무늬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깜짝으로 3분 잎에 무늬가 딱 들어 있는데 그러면 그 키메라를 그 유전 행지를 어느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자마가 위치 높낮이에 의해서는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번 잎에서 키메라가 형성이 됐다면은 4번, 5번, 6번 잎에는 그 키메라의 본질이 없다는 겁니다. 왜 없는 거냐면은 처음에 난초가 출란 자체가 형성이 될 때 하나의 점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점이라는 그 깨알같이 형성이 돼가지고 위로 성장하지만은 잎 자체는 위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위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잎 자체가 처음에 정점에서 세포 조직이 만들어지면은 위에서 밑으로 늘려가면서 크는 겁니다. 밑에서 크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그걸 왜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한 잎 묻어 있는 홀을 기르다 보면 처음에 1번, 2번 잎에서 무늬가 없는 것들이 커 나가다 보면 3번, 4번, 5번 잎에 보면은 무늬가 들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속에 있는 그 무지의 잎들은 위에서부터 자라가지고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위에 있는 그 엽록소만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 다음 때로 3번, 4번 잎에 있는 키메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위치적으로. 왜 없냐면은 처음에 먼저 무지의 잎이 위에서부터 성장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다음 입에 그러니까 만일에 3번에 호가 나타났다면은 4번, 5번 입의 떡잎 자마에만 그 키메라 유전 행지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위에서는 이미 엽록소만 가지고 있지 무늬 자체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건데 보니까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입이 있다면은요, 요 위에서부터 무늬가 이렇게 형성되어 내려왔다면은 이 성장하는 것이 처음에 밑에서부터 커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무늬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입이 어느 정도 요마침 자랐을 때 여기서 무늬가 딱 보이기 시작하면은 커 올라가면서 이 세포 조직이 밑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커 올라오는다고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입에 무늬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밑에 있는 자마에서 무늬가 유전행지를 타고나지 여기 있는 그 앞전에 위쪽에 있는 4번, 5번 입에 있는 것들은 유전행지를 안 가지고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만일에 중토가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은 아래 위로 다 유전행지를 다 타고나지. 오히려 완성이 되어 있는 키메라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받아야만 더 선명하고 더 좋은 키메라를 만들 수가 있는데 불완전한 키메라는 그 키메라가 만들어진 정점의 하단부에만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단부에 있는 것을 받아야 되는. 결국 그러면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만일에 4번, 5번 입에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유전인자를 어떻게 받아내겠습니까? 못 받아냅니다. 이론적으로. 4번에 있으면 밑에 입에서 자마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 자마를 못 받아냅니다. 그러면은 원구형으로 됐을 때 4등분 했을 때 여기 3번 입이 있다면 여기 1번 입에 무늬가 있다면 여기서 바로 받아내면 되지만은 4번, 5번 입이 여기에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요 바로 밑에 있는 걸 받아내야 되는데 못 받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굴을 나눴을 때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딥니까? 요 주변에 있는 난초를, 이 주변에 있는 자마를 받아야 되는. 그래야만이 여기서 한 입 있던 무늬가, 자마가 다음 이 자마 밑에서 있는 것들이 받아올릴 때 두 입으로 놓을 수가 있고 세 입, 네 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마를 갖다 저 반대쪽에 있는 걸 잡으면은 무조건 100% 무지 노지야. 그러니까 여기 가까이 있는 자마를 봤다고 보면은 그 자마가 어느 순간에 방향을 계속 한쪽 방향으로 그 무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받다 보면은 그 어느 순간에 1번 입이나 떡잎, 2번 입으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시각적으로 바로 관찰이 되지 않습니까? 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내버리면 일단 키메라 자체가 3번 안쪽에 있는 것을 바깥쪽으로 끌어만 내면은 거의 90%는 성공이라고 봐야 돼.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자마를 거기서 직접적으로 바로 받아내버리면은 키메라 유전 연결을 바로 타고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로 하시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강적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 어떤 행태든 가장 그 불완전한 키메라에서는 유전행지를 타고나는 것은 그 무늬가 있는 입의 바로 아래자마가 유전행지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거, 그걸 원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방향성을 가지는 키메라가 직접적으로 입체적으로 내려갈 때 그 입체적으로 내려간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자마를 깨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마를 깨우는 방법에 대한 것도 우리 에란마을의 안에 제가 스케지를 이용한다든지 액체 스케를 이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톱신을 바른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마가 5개가 있다면은 4개를 갖다가 억제를 시키고 1개를 뽑아내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에란마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종합적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로 제가 그 예로 제가 단엽봉륜을 만든 것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완전히 고정이 된 단엽봉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나사도 잘 들어있고 그 사실은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제가 구입한 겁니다. 그 난초는 그 강주에 계시는 미소나는이라고 그 아주 정직하게 난초 생활하시면서 가게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연하게 이제 쉬는 날 제가 사이트를 이렇게 저도 이제 종자를 구하기 위해서 막 둘러보거든요. 인터넷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에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보니까 사진 그것도 보니까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가 단추를 구입할 때는 사진을 보고 그 다음날 바로 현장을 가서 보고 내가 마음에 들 경우에만 그 단추를 구입하고 내가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제가 구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서 놀러 갔다 생각하고 그분한테 밥 한 그릇 사드리고 그래가지고 올라옵니다. 기분 좋게. 근데 이 단추는 제가 그 우연하게 앱 쇼핑을 하다가 제가 우연하게 이제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발견하게 됐는데 당시에 지금 이건 제가 이제 배양을 많이 해가 이렇게 만들어낸 사진입니다. 전체적인 사진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구입할 때는 지금 이 촉 있지? 이 촉이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고 여기 보면은 여기 약간의 반성이 있는 그런 난초. 그 다음에 이 신화가 출하하면서 떡잎으로 한 줄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야 이거는 제가 만들 수 있다는 확신으로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구입을 한 겁니다. 근데 당시에 단엽 그냥 브루스 알파 가격으로 170만 원 주고 제가 구입했었어요. 이게 이제 그 안에 반성해서 그 방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 입에만 이렇게 무늬가 떡잎에서 놓은 상태입니다. 외부로 바로 포출이 딱 되어 있길래 저는 근본적으로 L1층에 있는 복륜 무늬는 유전 행지를 엄청나게 잘 받아줘요. 중투 쪽은 그 바깥쪽으로 연목소가 싸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받아주지만은 L1층은 봉중에 떠가 있는 바깥쪽 외부로 나타나 있는 포출형이 되기 때문에 무늬를 잘 받아줍니다. 다음 때에. 그러니까 결국 키메라 무늬 자체가 위치를 기억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무늬를 딱 처음에 작은 상태에서 이 무늬를 보고 이거는 내가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서 보고 확인해가지고 바로 구입한 겁니다. 구입할 때 우리 땡벌님 저 뒤에 흰 옷 입고 계시는 땡벌님하고 같이 가서 놀이 삼아서 가보자 이래서 같이 구입한 겁니다. 이게 아까 그 모든 것이 다 7촉이 무지인데 그 한 입, 그 한 줄에서 정확하게 받아 올리니까 첫 대가 바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정확한 자리에서 바로 받았다고 이렇게 바로 첫 대에서 바로 이렇게 무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성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 보면 이 나사지나 다 보이지? 요런 단엽에서 무늬를 뽑아낸다는 것 자체가 아주 진짜 꿈꾸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뽑아냈어요. 그 옆에 있는 이런 것들은 무지입니다. 무지고, 이쪽에 자세히 보시면은 저 안에 시작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늬가 시작에서는 반성이 약간 한 줄 정도 있었는데 그 다음 때에 없고 이 대에서 아까 그 무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로 뽑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으로 간 것은 무늬가 없는 데서 신화가 무지가 올라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줄이 여기 보이지? 여기 아주 작을 때 제가 이걸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가 이 촉을 받은 것입니다. 정확한 자리 아닙니까? 그죠? 이 떡잎의 이 키메라가 있는 그 밑의 가장 유전행지를 가장 많이 받은 자마를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복륜으로 대복륜에 가까울 정도로 바로 터진 겁니다. 옆에 이것들은 무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촉을 받아 올리고 그 다음 때에는 아무 때나 방향에서 받아도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일단 주연 키메라를 완전히 만들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복륜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받아도 돼요. 중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첫 중투가 올라오고 난 이후에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데 복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때나 받아도 올라옵니다. 지금 이제 이 촉이 다 성장을 하고 가을 이 촉 작년에 성장을 다 하고 가을에 눈만 달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올해 성장을 다 하고 지금 또 신화가 이만한 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본성 자체가 아주 성장을 잘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성장할 때입니다. 2차 성장. 이렇게 이제 완전히 완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완성돼 가지고 가을에 겨울에 휴면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때 여기 눈을 달고 오시면 내가 놓으니까 봄에 일찍 또 철화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늬가 지금 잘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 크고 또 자마가 눈이 한 개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키메라, 불완전한 키메라를 자기가 길러내는 그런 방향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이제 오신 분들이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은 다음에 내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 제가 그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을 조금만 이해를 해가지고 조금만 더 한 단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무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만 생각하시면은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엽이 참 좋은 것들은 무늬가 좀 잘 안 나오고 또 뭐 무늬가 예쁜 것들은 모양이 좀 안 이쁘고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끈 한 번씩 보면은 엽도 좋고 그런데 무늬가 아주 좀 약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그 무늬를 뽑아낸다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대신에 제가 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단엽이나 잎변 형태에서의 무늬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 무늬의 본질이 있지, 본질. 우리가 산반중투를 키우다 보면 계속 산반중투가 나오지 않습니까? 복륜을 기르면 복륜이 계속 나오고 호를 기르면 호를 계속 나오다가 다시 중투로 터지든지 다시 복륜호로 가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무늬의 현상만 기억할 것이 아니고 무늬의 현상에 대한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늬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산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산반 중투가 터지듯이 결국 깨끗한 선명한 중투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잎변 무늬종이나 단엽의 무늬를 종자를 선택을 할 때 그냥 말 그대로 반성만 끼적끼적 있는 것은 1년이 아니고 100년을 길러도 반성만 끼적끼적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냐면은 그 난초가 본질 자체가 쪼락마늘 우리가 키가 작지 않습니까? 그 쪼락마늘 아무리 길러도 큰 마늘 안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길러도. 그러면 그 키메라가 가지고 있는 본질, 그 행질 자체를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선택을 하실 때 그 가령 예를 든다면 질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면 산반중투가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죠? 일본 그 유명한 출란 질부금은 길러 나가다 보면은 무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무지를 길러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호로 시작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중투가 터집니다. 중투가 터지면 그 중투가 깨끗하게 터지느냐? 결국은 20년, 30년 전에 있던 그 산반중투 질부금의 유전 행지를 그대로 다시 이어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완전한 완성이 되지 않는 키메라를 갖다 선택하실 때는 종자를 구입하실 때 가늘지만은 머리카락같이 가늘게 들어있어도 선명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명한 것. 이것을 가장 중점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입이 탐이 나고 단엽이고 변이 좋고 이쁘도 무늬 자체가 가늘게 선명하게 들지 단 한 입이라도 가늘게 선명하지 들지 않으면은 그거는 아무리 길러도 여배로서의 값어치는 없는 난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실 때 아주 강하고 가늘고 선명하게 든 단 한 줄을 보고 구입하는 게 낫지 반성이 여러모로 들어있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는 것을 결국은 그 난초가 나중에 어떤 꽃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배로 만들어가는 것은 정확한 선명하고 경계가 정확한 한 줄, 그 한 줄을 보고 구입해가지고 기르시면은 절대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만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여배를 만들어 나가실 때. 그리고 제가 이제 보너스로 마지막에 지금 단 10분 만에 이야기 드릴 게 뭐냐면은 두화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두화. 제가 화면을 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잎만 보고 이때까지 그 전에 지금은 이제 난초를 오래 하신 분들은 잎을 보고 두화가 어느 잎에서 두화가 나온다는 것을 거의 다 대부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제가 이걸 써놔놓고 벌써 1년, 2년 전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었는데 몇몇 상인분들이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몇 이제 저랑 가까이 우리 에란마을 저는 에란마을 개설하면서 저는 사실 에란마을 개설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더구나
이런 행태에 신경을 쓸 수 없는 그런 직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에란마를 개설하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하도 그 같이 우리가 구심점을 가지고 그 진짜 에란인들을 위해서 서로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공유를 하면서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운영진들 그런 분들의 의견이 모시고 그다음 우리 송세근 씨나 그런 분들이 다른 분들 다른 실질적으로 우리 송세근 씨나 그 전성덕 씨나 그다음에 우리 초보단의 행재호 씨나 자연근 씨나 이런 또 그 외에 우리 지금 다른 분들이 다른 그런 유명한 카페나 유명한 그 사이트에서 오시라고 그렇게 해도 이때 가지도 안 했거든요. 가지도 안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감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흔쾌히 그 한자동에서도 탈퇴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에란마을에 들어가면 탈퇴한다, 탈퇴시킨다 그런데도 우리 에란마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에란마을에 들어오시더라도 들어와서 지금부터는 이제 어떤 논제나 문제가 생길 경우에 서로 대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갖다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잘못된 부분을 다른 부분들이 또 꼬집어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꼬집어서 그 객관적인 그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어떤 문의가 온다든지 그 다음에 뭐 자료가 올라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나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분은 또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은 결국은 그 객관적인 답이 도출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운영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안 제가 우리 사이트에서 저도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활동을 많이 못 했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 저도 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활동을 못 했는데 이제 요번에 그 다 해결되고 나면은 제가 또 다른 행태의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제시하고 이 이제 두아입에 대한 것은 저도 나름대로 어떤 것이 구화가 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 이거는 두화가 안 필까? 분명히 이런 데에서 두화가 필 텐데 왜 안 피지? 또 전혀 엉뚱한 곳에서 또 두화가 피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통계로 인해서 그 통계학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가장 가까운 쪽에 자기가 이론적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거기서 자기가 객관적인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좀 난초를 솔직히 아주 주의 있게 생각하고 저는 사실 난초를 제가 죽을 때까지 난초를 나는 기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5살 먹는 아들한테도 야 난초 이거 내가 니한테 다 물 줄게 잘 기를 수 있나 이러면은 아빠 내가 물 줄게 이러는 지금 5살짜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난초에 대한 그런 사랑이나 그런 부분들은 죽을 때까지 난초를 기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는 행태가 자체가 아주 좀 깊이 있게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대신에 개설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17년 동안의 그런 지식은 우리 에란마을에 가득되어 있는 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전달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모든 것을 다 공개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글로 앞에 제가 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쓰니까 그 속도를 좀 줄여달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한 2달에 1개 정도 글로 쓰고 그렇게 합니다. 요거는 이 입을 갖다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요 입을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입에서 두화가 나온다고 막 기르고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벤이 이쁘고 중간에 배가 둥글고 요런 입에서 두화가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입에서 물론 두화가 나오기도 합니다.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에 구조적으로 원리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어디서 꽃이 핀다는 걸 갖다 자기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요걸 일단 입의 형태만 둥글고 중간에 배가 부르다고 해서 두화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두화가 안 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렇게 둥근 이런 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두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다들. 그런데 사실은 원리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요런 입의 형태에서는 요렇게 이런 형태의 꽃이 핀다는 겁니다. 요런 입을 가진 것은 요런 꽃을 형태. 지금 우리가 두화가 완전 A급 두화가 안 나오면 두화가 그냥 옆에 친구한테 선물해라 그러고 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로 두화를 보는 눈에 대한 것도 아주 중형성이 뛰어나고 모양이나 거기서 있는 기품이나 분위기까지도 지금 보는 그런 시대로 흘러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접근 자체를
아주 내가 정확한 정두화 형태의 행태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다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아까 전에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입은 아까 그와 달리 이 입을 보면은 오히려 두화가 더 안 필 것 같아요. 왜? 선단 부분이 둥글지만은 중간에 배가 더 둥글지 않기 때문에 더 둥근 입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은 두화가 안 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런 입에서 두화가 더 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구조적으로 우리가 신화가 딱 올라올 때 그 신화의 입이 1cm 컸을 때 꽃잎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사이트에서 그 셰카를 보는 신화에서 셰카를 보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면은 신화에서 셰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화에서 셰카를 보는 방법에 대한 것은 이미 그 글로 제가 나타냈었는데 그 글로 갖다가 읽으신 분은 난초를 좀 아시는 분은 뭐 때문에 신화에서 색깔을 볼 수 있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다고요. 그는 색깔만 보는 것이 아니고 꽃의 행태를 입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으로 갈수록 입이 강렬히 입 끝에 둥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둥글기 시작해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기만 하거나 입 폭이 똑같이 기부에까지 이어지는 이 모양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불룩해 가지고 밑으로 더 갈수록 이렇게 짭짤해지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밋밋하게 갈수록 밑으로 갈수록 더 넓어지는 입을 말하는 겁니다. 행태는 처음에 초기 행태는 그러면 여기서 보이서 양쪽으로 아까 이렇게 불 안으로 들어간 것들은 더 하향이 밑으로 빠지게 되지만은 위에서부터 선단 행태로 들어간 옆으로 넓어만 진 것은 결국은 이렇게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게 구도적으로 입 자체에서 꽃 자체가 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한다면은 입이 기부 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입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진 보면 느끼는 게 없습니까? 이 입에서 이렇게 두화가 아주 색깔도 들어있는 두화가 폈어요. 근데 이 난초를 우리 가지고 계시는 분이 지금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 난초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난초를. 손 들어보시라. 이 자리에 이 난초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여성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화가 피는 나무는 최근에 또 발견된 것은 뭐냐면은 여기 1번 잎 있지, 떡잎, 양쪽 떡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쪽 떡잎의 행태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양쪽 떡잎은 이미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벌어지면서 벌써 자기의 모습을 갖다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양쪽 떡잎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번 잎, 떡잎이 올라오고 나서 초상잎이 벌어지면은 그 초상잎에서 1번 잎이나 2번 잎이 다른 잎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대해진다는 특징을 또 가지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이제 관찰한 것은 1번 잎이나 2번 잎이 두 잎 중에 한 잎이 다른 잎에 비해서 비대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요거는 최근에 또 알았어요. 결국은 그러면은 내가 선택을 할 때 잎 끝이 둥글수록 물론 좋지. 잎 끝이 둥근 잎을 선택하되 각이 지고 기부 쪽으로 흐를수록 넓어지면서 마지막에 가서 안으로 빨리는 것이 아니고 기부 쪽으로 갈수록 더 넓어지는 잎을 갖다 선택하면은 결국은 두화의 가능성이 더 접근하기가 쉽고 더 아주 뛰어난 두화를 갖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실물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은 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빨리 접근하겠지만은 그 부분만 아까 전에 제가 지적해 준 부분 갈수록 넓어진다는 부분 그 부분만 생각하시면은 송옥에서 송옥에서 피는 이유를 이 원리를 적용해 보시면은 송옥에서 두화나 원파나가 왜 피는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송옥이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그 꽃이 도저히 두화나 원파나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요? 그런데 그 송옥에서 정확한 그는 유전행지를 타고난 두화나 원파나가 나오거든요.
그 입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분석해 보시면은 입이 폭이 좁지만은 위에서부터 시작해가 기부 쪽으로 갈수록 넓이가 넓어지거나 똑같이 흘러나갑니다. 기부 쪽으로 갈수록 빨리는 입이 없어요. 모든 정두화가 핀 잎들은 기부 쪽으로 갈수록 빨린 잎이 거의 없습니다. 기부 쪽으로 빨리게 되면 어떤 행태가 되냐면은 기부 쪽이 딱 빨리는 행태가 나오면은 두화는 분명히 핍니다. 두화가 나올 만한 잎에서는 두화가 핍니다. 두화가 피는데 개화되고 2, 3일 지나면은 기부 쪽이 쫙 빠져버립니다. 왜? 기부 쪽이 빨린 것이 이미 다음에 내가 피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기부 쪽을 늘리겠다고 이미 입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선택을 하실 때 기부 쪽에 빨린 잎보다는 기부 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잎을 선택하는 것이 두화가 저 정확한 정두화, 더 좋은 두화를 갖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거래가 하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